네, 안녕하세요. 빠숑 예상답사기 빠숑 초대석, 빠스 초대석 월천재테크의 이주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천재테크 이주연입니다. 오랜만에 빠스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좀 모처럼 좀 휴식기고 워낙 또 한 2년 동안 거의 안 쉬고 달려오셨어요. 제가 항상 전화하거나 연락하면 뭔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최근에 그런 휴식기를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좀 모셨습니다. 왜냐면은 시장은 계속 또 바뀌고 있고 이 시장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있어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 번씩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었거든요. 2019년도에도 그랬고 2020년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방송들이 조회수가 많은 게 단순히 뭐 말을 자극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시기에 딱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반응들이 좋았던 것 같고 서로 공유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2021년도를 이제 시작하면서 왜냐면 지금 3월인데 3월 첫 주거든요. 1, 2월은 솔직히 설날 연휴 전후로는 작년 분위기가 넘어왔던 것들이었었고요. 3월 달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올해 4월 달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서울, 부산 지자체 시장이 있고요. 또 내년 1년 남짓한 시기에 대선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가하고 계신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요. 대선도 아니고 총선도 아니에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혁일 텐데 그래서 아마 각종 지자체에서 전국에 있는 거기 200여 개의 지자체에서 부동산 이슈가 아마 무조건 1순위로 들고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은 뭐 부동산 주식 시장에서 주식 시장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주식도 올해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조금 조정이 될 것이다, 쉬어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 제가 그건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부동산에서 조금 더 또 이슈가 또 글로 또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중요한 또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얘기를 하기 전에 뭐 지금까지 시장을 한번 좀 쫙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요 방송이 예정이 없었는데 제가 다 쉬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 좀 몇 개월만 고민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작년 가을부터 거의 이제 그 신문사 세미나 잡혀있던 것까지만 하고 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쉬었는데 직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직토비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쉬는 것이 좀 안 느껴지실 텐데 저는 스스로 굉장히 많이 쉬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조금 이 전문가 활동을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진로 고민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작년에 중개사 시험도 봤다가 한번 떨어지고 저 작년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저 대전까지 가서 이거 어차피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전까지 가서 시험 보고 떨어진 거 알아요? 그 신문에 네. 광고가 그 신문 기사가 난 거예요. 원정 시험까지 불사해. 그 저예요, 저.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그 사상 최고로 많이 몰렸고 이제 수험장을 미리 다 그 어레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서울서는 더 이상 수험장을 만들 수가 있는 곳이 없으니까 지방에 조금 이제 덜 모집하는 데로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과락 민법이 안 돼가지고 공부 네. 열심히 할 걸. 공부 네. 열심히 안 해서 그렇죠, 뭐. 네. 근데 이제 쉬려고 했더니 파숑님이 그러지 말고 한번 다시 활동을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일단 지금 또 상황이 좀 나와도 돼서 이야기를 좀 뭔가 이슈를 나눠봄직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네. 일단 제가 2019년에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편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히트를 쳤어요. 메가 히트입니다. 메가 히트. 네, 네. 특히나 그 1주택자 편이 이때는 그 1주택자들이 갈아타는 장세일 때라서 그것도 조종장이었고요. 정말 침체기고 이제 하락기가 온다라는 의견도 많았을 때 제가 자신 있게 아니다. 적극 갈아타시고 빨리 지금 움직여서 갈아타실 때 이러이러한 요령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특히나 1주택자 편이 가장 인기를 끌었어요. 아마 그 방송 듣고 그때 갈아타기 하신 분들은 엄청 고마워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고 실제적으로. 엄청 올랐잖아요. 그럼 다행이지. 2019년, 20년도에 19년도는 사실은 네, 엄청 올랐어요. 20년도 좀 죄송하긴 한데 19년도는 근데 빠스에 나올 때마다 사실은 조정기를 지나서 반등 직전에 제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어떤 타이밍이. 네네. 그래서 올해도 이 타이밍에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좀 기대를 하실까 봐 네.
사실 많이 망설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좀 잘 나갈 때 멋지게 사라지면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이 진짜 많은 시점이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투자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사이였는데 제가 니까 줄게 무슨 전문가야. 저는 제도권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 석학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뭐 리서치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제가 이제 신규 사업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은 했었지만 어쨌든 투자자에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좀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투자자였는데 전문가가 되니까 투기꾼 꼬비표가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힘든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내적 갈등이 좀 많았고 맨 처음에는 시작할 땐 투자는 저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것만 잘하면 되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배우고 적응할 때 처음에 흑역사도 많고 했지만 이거는 사실 저만 극복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실수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투자를 하면 있어서. 그거는 공부로 극복을 하고 다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손절을 하고 다시 갈아타면서 제가 스스로 극복을 했는데 또 강사가 되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여기서 주각을 나타나면 강의를 많이 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또 가리키는 일을 했었잖아요. 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원래 했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종목만 바뀌면 되니까 가리키는 것도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은 불인이로 만나지만 단기간에 굉장히 적응을 잘 하시는 공부를 정말 그 입시학원처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투자자에서 전문가 활동을 넘어가는 그 영역을 넓히면서 이제 이론과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고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고민을 하면 전망을 못 한대요. 왜냐면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럴 때마다 욕먹을 거를 걱정을 하면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단명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101% 틀려요. 100%도 아니고. 근데 내잖아요. 예. 아니 틀리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맞는 것도 많죠. 맞는 게 많은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틀린 것만 꼭 집으니까. 분석은 다 맞는데 거기서 매수 추천 뭐 예상 주가 그런 것들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건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보고 가자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이런 활동을 하기 전에는 그 한 번 책을 써보면 저자들 욕을 못하고 이제 한 번 이렇게 전문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전문가 활동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 이 얘기를 못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욕도 많이 먹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고 일단은 틀릴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저희 스승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그런 착각이 있었나 봐요. 전문가는 좀 멋있어야 된다. 그리고 투기꾼 딱지를 벗기 위해서 제야의 전문가? 뭐 이런 그 제야라는 타이틀을 굉장히 벗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좀 조언해 주실 때 너무 그거에 대한 색채가 많이 나니 약간 물건 얘기를 좀 덜 하면 좋겠다. 이런 지적도 좀 받고 그런 사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가 이제 20년이었던 것 같고 이제 그 내적 갈등을 좀 많이 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2019년하고 2020년을 먼저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일부에서 복귀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정규 수업은 한 1년을 쉬었고요. 작년에 5월 달에 마지막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지침과 규제가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빨리 나올 줄 알았어요.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특정 부동산 소개를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특정한 지역이나 단지를 언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센 언론 기사들이 막 나왔잖아요. 단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 모든 거를 다 접었었는데 기다려도 지침이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언론사 세미나는 잡혀 있는 게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그 약속한 것들은 해서 작년 말까지는 세미나 했죠.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무료 세미나에서 수업을 제가 평소에 안 하다 보니까 풀면 안 되는 것들도 전부 다 풀면서 작년에는 그 무료 세미나를 들었던 분들은 굉장히 해자였던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시기였던 것 유료 같아요. 세미나 특강이나 정규강에서 나와서 추천해서 그러니까 좀 소개해드릴 만한 것들을 무료로 다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저희 수강생분들이 반복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 수강생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저희 이제 이웃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그 무료 세미나 나갈 때 시간도 좀 충분하고 그러니까 하니까 준비도 많이 하고 2020년도 아마 이런 언론사 세미나 들었던 분들은 다 그냥
공짜로 어떻게 보면 요즘 세미나들이 선물 받으신 거죠. 네. 너무 질이 좋아서 네. 그런 언론사나 이런 이제 무료 세미나들이 너무 양이 질이 좋아요. 맞아요. 저뿐만 네.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나오는데 그렇죠. 네. 저 추천 많이 하거든요. 들으라고. 사실 두각을 나타내게 된 거는 2018년 그 부동산 트렌드 쇼가 굉장히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큰 무대에 서게 된 게 영광이었는데 네. 준비 정말 많이 갔어요. 그때 이제 공교롭게도 제 앞전에서 이제 발표를 하신 분이 조정기가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과 물량 기간이라 물량이 많으니까 이제 조정이 올 거다라고 이제 세게 말씀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런 조정 기간이 마지막 세일 타임이니 신축과 신축이 될 것, 서울의 노른자 사실 딱 보여주면서 이 노른자에 가까이 붙은 것일수록 더 지금 대책으로 인해서 조정받은 신축이 될 물건들은 더더욱이나 그다음에 전매가 풀릴 서울은 마지막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물건을 사수해라. 네. 그때 이제 분양권 마지막이었거든요. 서울이 전매 제한이 먼저 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때는 사실 작정하고 나왔던 건 맞아요. 그 고비고비가 좀 많았는데 제가 커리어를 쌓을 때 그때 굉장히 힘든 시기를 한번 거친 시기여서 제가 그때도 스승님한테 또 털어놨죠. 이러이러한 일도 너무 힘들다. 선생님이 인생 뭐 있냐 한방이다. 이럴 땐 내 지르는 거다. 그랬다가 틀리면 어떡해요. 그럼 그냥 집에 가서 해나 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18년도 이 세미나는 사실 그냥 큰 한방을 노리고서 정말 내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먹혔던 거죠. 네. 사실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감이 엄청 컸어요. 그 기사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래서 18년 잘 가고 이제 19년에 그 빠세 아까 말씀드렸던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이 편을 출연하면서 정말 히트 치고 나서 진짜 바쁜 시기를 보낸 것 같아요. 특히나 갈아타기 장세였던 19년에는 실수요장에서 그 1주택자들이 정말 그 도움이 되는 거였고 이때부터 투자자분들하고 실수요자분들하고 다른 길을 가는 시점이 2019년이었던 것 같고요. 이때 갈아타신 분들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20년에는 네. 대출 규제 때문에 갈아타기 녹록하지 않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오늘은 실수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릴 건데 네. 그 만나신 수강생분들은 정말 멱살 캐리라는 말을 쓰는데 윽박 지르면서 정말 센 언니 캐릭터로 정말 그 걸크러쉬로 주택 구매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서 들었던 후회감은 뭐냐면 그렇게까지 좀 이렇게 막말 센 이미지를 갖고 가면서 왜냐면 배우자도 설득을 시켜야 되고 이분도 계속 그 18년 하반기 아니 한 19년도부터 만나신 분들의 특징은 우유부단하시고 결정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결정을 대신해 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싫어하세요.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이제 돈을 잃으면 안 되고 네. 약간 투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라 좀 제가 세게 나가야 그러니까 16, 17에 만났던 분들은 약간 투자자가 투자자와 함께 하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같이 가요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때도 다다익선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18년부터는 똘똘한 한 채만 사라는 중심으로 모든 세제 개편이나 정책들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하나밖에 못 사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네. 그럼 이제 센 이미지를 가면서 나한테 이게 결국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왜냐면 저는 계속 그 밑에서 지도만 했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전문가 활동과 대외 활동을 같이 이제 미디어 활동 같이 하다 보니 거기서는 약간 좀 그래도 저는 또 특히나 직방TV는 그 커머셜 방송이잖아요. 네. 일반 기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에 피해가 가면 안 되고 굉장히 나이스한 이미지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이미지 두 개가 서로 상충하고 괴리감이 굉장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좋으면 사실 다 좋잖아요. 그래서 사서 잘 되거나 뭐 자산이 많이 늘으신 분들 제가 세게 얘기해서 결정을 못했었던 것들을 대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제가 고마운 사람이 되겠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기억만 안 좋은 말만 막 쏟아서 부었던 이런 기억을 안고 가실 거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고 이제 19년도까지는 이런 약간 우량한 똘똘한 한 채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신축 그다음에 이제 그 19년 상반기에 모든 그 입주장이 거의 마무리가 다 끝나요. 네. 그러면서 19년 하반기에 이제 드디어 물량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강력한 대출 규제를 맞이하게 돼요, 겨울에. 이제 2020년은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작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2020년은 투자자분들이 선수가 교체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굉장히 젊은 30대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19년에 정말 많이 오셨는데 네. 그 19년까지는 약간 그 40대 분들이 갈아타기 내 집 마련 청약이 안 되시니까 이게 좀 많았다면
이제 20년에는 정말 이 젊으신 분들이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이 오시게 되면서 이제 20대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장이 굉장히 더 급격하게 빨라지는 이런 속도를 갖고 있었고 또 실수요자와 이제 이 투자자가 정말 더 그 간극이 많이 벌어지면서 제가 19년에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19년에는 진검승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19년에 옛날에는 아무거나 막 따도 다 올랐는데 19년에는 정말 누가 투자를 잘하고 누가 투자를 못했는지 성적표를 받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시 들어온 사람은 예전보다 투자 물건을 고르는 데 있어서 공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분한테는 쉬운 장일 거고 어떤 분한테는 할 거 없네, 어렵네 이런 장일 거고 샀는데 재미없네 이런 장이 될 거라고 그래서 진검승부라는 단어를 썼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어떤 얘기를 썼냐면 그 전에의 뭐 청무피사, 청약은 무슨 피주고 사, 그다음에 대팔대사, 대충 사고 대충 팔아, 대충 사 이런 네. 게 막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네. 이제 대팔대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상승장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이 상승장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다음에 올 그런 하락기나 조정기도 대비를 해야 되고 금리가 인상될 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뭔가 이 물건을 샀을 때 또 여러 개를 사서 아픈 손가락이 몇 개 나오는 것과 그럴 때는 사실은 10개를 투자해서 2개가 좀 약간 소위 말해서 잘 안 돼도 나머지가 잘 되면 커버가 다 돼요, 이게. 네. 근데 지금은 똘똘한 한 채를 사야 되고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시드머니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에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게 굉장히 압박감이 커서 2020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되는 특히나 2020년 그 여름에 나왔던 6월과 7월 대책의 법인에 굉장히 타격이 많이 왔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나간 게 2020년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2020년 사실 컴백할 때 사실 제가 공교롭게 겨울마다 자꾸 쉬게 되는데 화려했죠. 그 2020년 처음에 저 2월에 푸푸스에서 기획 강의가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비공개로 150명만 모시고 조용하게 하는 거니까 말도 되게 세게 했죠. 지금 조정장이다. 당신들만 모르고 있지. 2월에 사실 장이 살짝 풀렸다가 지금 장이 풀렸다가 지나가고 있다. 거래량 살아난 거 여기서 누가 알고 있냐. 표면적으로 지금 조용하지만 조정기인 것 같지만 지금 사실 거래량이 살고 있다. 다시 한번 달 주변을 돌아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4월 15일 날 2대1 강연이 있었어요. 이건 무료로 지금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 강연인데도 정말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정규 수업해도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작년에는 되게 멋지게 우리가 이제 만나야 할 때 그때 겉멋이 잔뜩 들어있었나 봐요. 진짜 아우 지금 생각 너무 창피한데 그래서 이제 그 20년에 프로포즈를 하면서 저희 22기 수강생분들을 만났고 그게 이제 작년 처음이자 마지막 수업이 되었어요. 2020년은 그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안도감. 근데 그 내 집 마련을 어떠한 물건으로 했는지에 따라서도 명암이 갈렸던 시기인 것 같아요. 19년은 갈아탔으면 다 잘했어요. 근데 20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그게 가장 컸거든요. 15억 대출 초과 금지. 그죠. 이게 가장 그 큰 이슈여서 그 10억 언더에 있는 중저가의 물건들이 실수요가 이제 가세가 되면서 많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투자 물건들도 이제 약간 6억대 근처에 있는 물건들, 신혼부부들은 4억에서 6억 사이, 뭐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경기도에 있는 웬만한 신축들이 15억 가까이로 가격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면서 서울에 있는 물건들이 오히려 싸 보이는 이런 기현상도 보이면서 제가 2020년 하반기에는 서울이 싸 보이네 이런 얘기 하실 거라는 얘기를 이제 20년 여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어디 갈아타기를 만약에 상급지로 가신 거예요. 한 17억, 18억, 20억 이런 상급지로 가시고 한 10억에서 12억 사이의 물건을 매도를 하신 거죠. 그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사둔 물건은 주춤해요. 굉장히 주춤해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세무조사가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그 부모님 돈을 선뜻 내줄 수가 없는 아니면 이제 갈아탈 때도 19년까지는 그 이전 집에 대한 전세금의 조성을 안 봤어요. 이제 매도 계약서에 그러니까 매수 계약서에 전세금
네네. 그다음에 이전 집 매도금 이렇게 하면은 자금 출처가 그렇죠, 그렇죠. 통과를 했다면 지금은 그것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 예전에는 그냥 쓰면 됐는데 요즘은 증빙자료까지 다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예전에 결혼할 때 부모님이 해주신 돈이라든가 이제 이런 조성 자금이면 사실 갈아타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그쵸, 그쵸.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그런 걸 샀던 분들은 내가 산 건 안 오르고 내가 판 건 더럽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년에는 어떤 물건을 어떻게 갈아타셨거나 어떻게 새로 구매하셨는지에 따라서 이 안도감과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서로 갈리는. 그다음 투자자분들은 그 법인 투자 규제, 그러니까 6월달과 7월달에 있었던 규제, 광범위하게 정말 많은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분양권 투자했던 것들이 전부 조정이 되면서 이제 겪는 그런 혼란들, 그런 것도 유행이었거든요. 적은 돈으로 이제 그 비조정의 분양권을 하나 더 두세 개를 더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주 적은 돈으로 이제 법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물건 개수를 늘리는 것들, 뭐 이런 투자를 했던 분들이 갑자기 너무 혼란스러운 단계가 된 그런 시기. 한 2달 정도 여파가 가더라고요. 그 대책 터지고 나서 우왕좌왕하고 이제 저희가 파리 대책 때 겪었던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게 9월, 그 다음에 18년에 나왔던 9월 달에 나왔던 대책, 이럴 때 느꼈던 그 투기가지구가 더 많이 상향됐잖아요. 광명, 뭐 수원, 안양 이런데. 그때 그 느낌 여파. 제가 가장 센 대책이 3번 있었던 것 같거든요. 느낌에 파리 대책하고, 그다음에 18년에 그 9월 대책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6월 대책, 7월 대책.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으로 봤을 때 그 충격 먹어서 이렇게 보면 대화창이라든가 카페 같은 데가 굉장히 확 죽잖아요. 요번에 그런 충격을 안고 갔던 게 이제 20년인 것 같고, 일단은 너무 올라가는 주택에 대해서 이제 이러면서 2020년에 그 임대차 3법이 나와요.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그 3법 때문에 사실 하반기 때 문제가 됐던 건 전세가 대두가 돼요. 세미나 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전까지 19년까지는 집을 샀냐 안 샀냐에 대한 문제는 집을 샀어? 그러면은 바이죠. 사냐 안 사냐의 문제였어요. 안 사면 기분만 나쁠 뿐이에요. 안 사서 많이 오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살 걸. 후회되고 남편하고 막 싸우고. 근데 20년에는 하반기에 분명히 이제 입주 물량이 끝난다는 거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될 거냐면 전세가 문제가 될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전문가들도 다 말씀을 하고 있었고 블로그에 글을 잘 쓰시는 분들도 다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셨고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 부족해지면 이건 문제가 뭐냐면 생존의 문제, 내가 살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세가 부족하면 밀려 이렇게 약간 도미노 현상처럼 이사를 나가야 돼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싸게 받아줄 수 있는 주변에 입주 물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정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전세가 많이 올릴 거고 이거에 대해서 집이 부족한 상태니까 그러면은 진짜 이제는 생존의 시대가 오겠다. 이러면 정말 내년에는 진짜 그냥 진짜 뭐 아무거나 다 오르겠구나. 살만한 동네. 그러니까 안 오르는 물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물건도 기다리시면 내년에는 매도 시점이 오겠다. 심지어 내년에 진짜 빌라도 잘 팔리게 생겼다. 신축 빌라가 잘 붐이 불었다가 갑자기 거품이 꺼져가면서 좀 인기가 시들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살 집이 필요하니까 동네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거가 약간 신축 빌라면 또 글로 가시겠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20년이 흘러가서 다행히 임대차 3법 때문에 11월 세미나로 기억하는데 전세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세가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오르는 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한정 막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세를 막 올릴 수만 있지 않아요. 그때 2배씩 전세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 2배씩 오른 전세값을 그 소화시켜주기 위한 시장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대차 3법이 처음엔 혼란이 있었지만 사실 좀 먹혔어요. 다 갱신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 전세가 조금 지금 쉬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이제 전세가 갑자기 단기간에 오르고 나니까 또 이제 그 새끼고 사두는 사실 이걸 갭 투자로 보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그때 사둔 건 집을 미리 사두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집을 지금 사두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갑자기 또 물건이 막 많아지니까 전세를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 그게 이제 2020년 하반기. 그다음 이제 투자자분들은 또 투자자분들끼리 또 완전히 다른 길을 가셨어요. 완전 다른 길. 그래서 지방 시장이 핫해지고 각종 지방시장의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저희가 2년 만에 보는 야장이 다시 생기고 텐트라고 해서 밤에 야시장이 열려요. 막 줄 쭉 쓰시고
이제 그 저녁에 추우니까 이제 텐트 치고 기다리시고 대기하시고 막 그 건설사들도 사실 분양 대행사들도 너무 얄궂죠. 그 추운 날 사람들을 그렇게 흥행을 위해서 줄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에 온라인 전산도 너무 좋고 한데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생기면서 지방도 물량이 줄어드는 시기였었거든요. 이미 입주 물량들 많이 보시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더 풍선 효과로 그러면 서울이 있고 수도권이 있으면 그 외곽 지역까지 이렇게 가면서 정말 정말 외곽지 남양주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그다음에 또 소외받았던 지역들 이게 실거주장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막 상승장에 소외받았던 지역들 이제 고양시라든가 이런 데들도 이제 따라 오르는 또 하나는 입주 물량이 많아서 고전하고 있었던 곳들이 임대차 3법하고 마주치면서 2년차가 되고 또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2년차가 됐을 때 세입자들이 새로 입주하는 새 아파트로 싼 데로 이렇게 건너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집주인도 또 문제고 새로 구하는데도 이제 입주를 채워야 되니까 이게 계속 도미노처럼 벌어지는데 이게 임대차 3법이 이거를 다 해소를 시켜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싸게 전세를 들어가신 분들이 그 사이 전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집주인들은 올려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갱신권을 쓰면서 이제 사시니까 이제 전세가 동네에 이제 나와야 될 분량보다 움직이는 게 줄어드니까 새로 들어가는 입주에 있는 아파트는 생각했던 금액보다 조금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금이 숨통이 트였던 거예요. 이거를 세팅한다는 말을 쓰는데 입주를 못 한다면 그래서 이제 소화가 되면서 또 이런 데들이 전세가 안정적으로 가게 되면 전세가 폭락이 없으면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또 상승을 하게 돼요. 생각보다 또 빠른 상승, 안산, 시흥, 뭐 이제 인천권 이런 데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시장이 벌어졌던 주도적인 시장이었다. 이제 이게 20년을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정책들 가지고 이제 시장을 쫙 풀어주시면서 이주연 대표님 얘기까지 다 섞어서 아마 조금 공감하면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2021년도 이제 3월 달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주변에 이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를 관련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올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는 또 올라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좀 정부도 기분이 나빠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수요자들도 기분 나빠하고 있는 것 같고, 기업체는 좀 좋네요. 분양은 잘 되니까. 뭐 그런 상황일 텐데, 왜 집이 있는데 집값이 올랐는데도 그렇게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예. 이제 이게 오늘의 주제였는데 부동산 블루라는 말을 오늘 페이스북에 어느 분이 써주셨어요. 그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많은 그런 특히나 대면을 못한다는 것, 누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 야외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액티비티한 모든 것들을 좀 가다 놓는 그 집에서 또 옹기종기 식구들끼리 아웅다웅 이런 것들을 1년간 겪다 보니 참아라 이게 계속 누적되고 있잖아요. 이제 건강을 위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방역 때문에 다들 많이 이것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분노들이 서로 스트레스가 누적이 된 것 같아요. 네. 많은 스트레스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까지 가세가 되니까 이제 모든 상황에 따라 다 기분이 나쁜데요. 이게 누구 하나는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20년부터는 정말 기분 좋은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에 제가 썼는데 그럼 돈을 벌었든 집을 샀든 집을 안 샀든 집을 못 샀든 이 네 그룹이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놀라운 시장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처음 봤어요. 이렇게 됐는데. 네. 그 돈을 버는 누군가는 기분이 좋고 그래야 되는데 또 만약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그쵸? 기분이 좋으신 분도 내색은 이제 올해는 정말 내색 못해요. 누군가의 이제 그런 조롱하는 글들도 많았어요. 너네 먹고 쓰고 할 때 나는 아꼈고 쥐어짰고 누가 너 돈 펑펑 쓰래. 우리는 그거 안 하고 허리띠를 졸라 매서 다 리스크를 안고 산 거야. 이거는 전부 투자는 다 리스크를 안는 거야. 그때 너는 그 리스크를 안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너가 지금 책임을 져야지.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하기에는 서로가 너무 상처가 되는 단계까지 와버린 거야. 이게 건강한 조정이라는 것은 한 3년에서 5년 오르면 1년에서 2년 조정받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약간 눌림목도 주고 이래야지 시장이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물량이 많은 과물량 구간에서도 그냥 집값이 막 상승해버리니까
18년 위기설, 뭐 19년 위기설, 이건 이제 추억의 단어지만 이런 것들 기다렸던 분들, 특히나 지금 거시 공부, 미시 공부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있으실 거고 그 지금 투자 시장에서 다시 아이러니하게 이제 유동성 갔다가 실거주에서 유동성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실거주로 다시 오는 이런 장이 되고 있는데, 이 실거주장 같은 경우는 그 동네를 못 벗어나요. 네. 내가 동네에서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동네에서 집 마련하기에는 이제 집값이 이건 무슨 뭐 강남 지역, 제가 2배의 법칙이라는 단어를 써요. 상승할 때 다 올라요. 정말 다 올라요. 근데 2배씩 오르니까 기왕이면 가능하면 쥐어짜서 좋은 데를 사놔야 2억이 4억 되는 것과 4억이 8억이 되는 것과 5억이 10억이 되는 게 다르잖아요. 2배 올랐을 때. 근데 처음에는 2억, 4억, 2억 차이밖에 안 나요. 그죠? 4억에서 6억 차이 나는 것도 2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오르고 난 다음, 2배가 오르고 난 다음 이 상승장이 종료됐을 때는 딱 보면 이제 그 내가 가려고 했었던 상급지는 넘볼 수 없는 가격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기 투자금도 처음보다 다음 장이 스타트할 때는 더 많아지겠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좋은 걸 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자기 지역이 2배가 뭐예요? 지금은 2배의 법칙이 19년에 얘기한 건데 이제는 강남은 3배의 법칙이고요. 그 15년도 분양가, 15년에 서울이 이제 반등을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15년 대비 그 강남 지역이라든 서초 지역 이런 데는 3배. 근데 나머지 지역은 다 2배가 올랐어요. 경기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동네에서 내가 돈을 보태고 해도 가기가 힘든 상황이고, 또 실수요자 집 한 채를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 대출을 이렇게 쥐어짜는 건 사실 저는 아이러니하고 참 이게 의문이 많아요. 이분들한테는 장기로 돈을 빌려줘서 주택을 장기로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모기지로 직업이 확실하다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출이 많이 줄었고 LTV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막혔고 이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의 이런 것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사를 더더욱 갈 수가 없어지는 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도 기분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웃기는 이야기인 거고 지금은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될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년, 3년 동안의 의사결정 하나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이 진짜 뭐 소위 벼락거지, 뭐 벼락부자가 그런 말도 나와요, 맞아요. 나왔던 정도로 이게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했던 사이에서도 말 잘못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사이에서도 말 못해요, 말 못하고. 예. 부정할 때, 그러니까 이제 집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더 사고 싶어도 지금 못 사잖아요. 그러면 막 이거 지금 괜찮은데 이거 괜찮아 이게 가끔 톡방들에서 올라오거든요. 보다 보면 자기는 그게 가격이 보이잖아요. 조정 가격이라는 게.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렇게 좋으면 너나 사라. 댓글도 많이 달리잖아요. 그렇게 좋으면 너나 사지. 이제 이게 공부를 안 하시면 그 가격에 대한 게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못 하게 되고 그냥 무조건 비싸만 보이죠. 그냥 공부를 안 하면. 부동산을 관심을 갖게 되고 내 재산이 있거나 그러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를 막 하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이제 아예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막막하고 막연한데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를 줘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는 모든 대책이 실수요자를 위한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위한 이게 계속 반복되는 타이틀인데 무주택자 분들도 청약가점이 높거나 이거 뻔한 얘기죠. 연봉이 높거나 네.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이 자금력이죠. 혹은 자금력이 있거나 회사가 좋으면 연봉이 좋거나 그죠? 네. 이게 없으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9년도 말에는 80년대생 금수저 청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게 그 80년, 81년생, 82년생이 38, 37, 38, 40 이거 요즘에 애가 한 5살에서 한 10살 정도 결혼한 지 한 7, 8년에서 10년 되는 부부들이거든요. 딱 내 집 마련하고 이사 가야 될 시기잖아요. 이분들이 대기업 맞벌이 부부다. 그쵸. 그러면 자금력이 됐었어요. 그럼요. 근데 청약을 막 한 거예요. 아니 80년대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갖고 막 9억 넘는 그런 강남의 아파트를 막 청약을 하고 분양을 받고 이거 금수저 청약이다. 부모독 받아서 제가 아니라고 이분들 자금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0대 30대 청약을 포기한 사람들이 19년 말과 20년에 정말 많은 분양 시장에 분양권을 투자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그쵸. 것들로 굉장히 많이 왔었고요. 그때 유행했던 게 청부피사예요. 청약을 무슨 피주고 사. 입주권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분양권 입주권. 그런 책도 나왔었죠. 그다음에 패닉바잉이라는 단어도 생겨서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말들 많이 나왔어요. 그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도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면서
더 많이 어려워진 시장이 되었고 그다음에 무주택자분들은 사실 빨리 나서 공부를 빨리 하는 게 유리해요. 그 얼마 전에 미용실에서 저희 그 젊은 스텝이 저기 자기 청약에 관심 있다는 거예요. 너 몇 살인데? 자기 24살이래요. 청약 통장이 있어? 아, 자기 청약 통장이 있대요. 너 부모님과 같이 살잖아? 아, 그렇대요. 부모님 집 있어? 근데 그건 아니래, 다행히. 그 청약 통장이 뭐야? 적금을 10만 원씩 넣어? 아니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너가 청약 대상이 아닌 것 같아. 청약 통장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너 차라리 그냥 주식 매워, 주식 젊으니까. 자기 삼성전자 주주래요. 그래, 그럼 너 주식 관심 많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알려줬거든요. 유튜브를. 되게 좋은데 1조 TV라고 되게 좋은 TV의 차트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요즘 유튜브 정말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캔들 정말 다 설명해 주시거든요. 이거를 너 정말 그냥 밤새고 봐. 드라마 보듯이 그냥 정주행해. 그러고 나서는 다시 얘기하자.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건, 정보를 주는 건 너가 나를 손님으로 만났기 때문이야. 그 너의 행운. 이것을 이어가는 건 너의 목.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분들한테 해야 될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은 예전에는 멱살키리 했잖아요. 오면 사야지. 집 안 사? 안 사면 뭐해? 또 후회할 거야? 안 사? 이제 이랬다면 이거 안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이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돼요. 청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청약 선생님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 많은 청약 선생님들을 줘요. 그래서 이 중에서 너의 마음에 와닿는 블로그, 유튜브도 몇 개 보고 그래서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수업을 한번 들어봐. 그래서 청약이 가능한지 어때 청약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 상담도 해주시니까 수업을 일단 듣고 돈 아까워하지 말고 이거 정말 그 30만 원 아무것도 아니니까 일단 발을 들여봐. 네. 그래서 수업을 듣고 선생님을 잘 따라가면 그것은 걔가 잘한 것. 그렇지만 줬는데 정보를 줬는데 바빠서 뭐해서 이런 핑계들이 또 많아서 이어가지 못했다면 그것도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이제 오지랖 금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주택으로 돈 벌면 계속 뭔가 도와주고 싶고 답답하고 막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오지랖을 많이 떨게 돼요. 사람들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은 좀 녹록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렇게 A, B, C가 있으면 갖고 오면 분명히 A, B, C, D 중에서 뭐가 좋아요라고 하면은 왜 이 직업에 이 자산을 갖고 이것만 보지? 처음에 지금 겁이 나니까 조금 물건 많이 갖고 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 중에서 골라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엔 아니야 그거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 좀 공부 좀 해서 이거 빨리 공부해. 근데 그 공부를 따라오는 속도도 조금 느려졌고요. 그렇게 올인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주택을 막 올인해서 이렇게 사야지 하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없고 한편으로는 포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달라요, 구성원이. 그거를 강제로 멱살을 잡아갖고 이렇게 온들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거나 장이쯤 죽어서 그러니까 집을 산 다음에 공부를 이어가면 이렇게 조정장이 오거나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 사면 또 일상생활로 돌아가요.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요. 매일 오서 뉴스 보고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빠세 듣고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샀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러면 대비가 안 돼요. 리스크 대비가 중간에. 그러면 원망과 후회와 그럼 또 부부싸움에 갈등이 돼요. 그러길래 내 말 안 듣고 집을 사서 나중에 이런 걸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집 사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롯이 오지랖 대신 다 해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던져주고 제시를 해주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 몫이고 그다음에 A, B, C, D가 있을 때 뭔가 다른 게 보여도 일단 이거부터 하게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그러니까 100% 공감하고요. 지금 구성원들이 다른 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졌잖아요. 그분들 포지셔닝으로 맞춰주는 게 지금 대부분 구성원들인 것 같아요. 딱 거기까지거든요. 주식 투자 끌고 와서 뭐 억지로 사기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딱 그 포지션 가면 될 것 같아요. 1부 여기까지 하고 다주택자부터 2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주택자분들 굉장히 또 궁금하실 텐데 그거 2부에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네.